제 강의는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제 강의를 다 이해를 하시고 그런 텍스트를 읽어보면 딱 있게 되죠. 조금 더 이제 깊게 가고 싶다면 이런 책을 또 사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되니까 한 번 더 떠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텍스코디라고, 제 직업이에요. 텍스코디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고 맡기지 말고 알고 부려라, 이런 말도 해요. 아무도 당신의 절세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절세의 주체는 사장님 자신이다. 근데 알고 부리기 위해서는 조금은 알고 가자는 거죠. 세금 신고할 정도, 이 정도는 6회차 교육 충분해요. 오늘 강의는 사업자의 구분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돼요. 사업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첫 번째가 개인 사업자, 두 번째가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또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이 돼요. 면세 사업은 어떤 거 있을까요? 병원, 네, 학원, 이런 업종은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사업자하고 과세 사업자를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세금이 달라요. 면세 사업자는 어떤 세금만 내면 될까요? 종합소득세. 또 어떤 세금을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는요.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면세사업자니까 모든 세금이 면제야. 아니에요. 면세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만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과세사업자는 또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 일반 과세, 간이과세 구분하시는 분, 4,800만 원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는 이제 최초 등록이 중요한데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왜요? 매출이 낮을 것 같으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간이과세 하는 거죠. 그런데 세금이 과연 얼마나 적을까를 고민합니다. 개인 사업자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이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 기억나시죠? 11,000원짜리 치킨 재료비가 5,500원 들었을 때 한 마리 부가세가 얼마였죠? 500원. 부가세는 요 한 공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어요. 11,000원짜리 치킨을 팔았을 때 한 마리 부가세가 얼마라 그랬죠? 이래서 500원 나오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팔면 500원이에요. 그럼 10마리 팔면 부가세가 얼마죠? 5,000원. 100마리 팔면 5만원. 매출이 커져도 공식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런데 사장님들은 매출이 커지니까 회계사무실 맡긴대. 매출이 작거나 매출이 크거나 공식은 동일한데, 근데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치킨 한 마리 11,000원 부가세가 얼마야? 1,100원. 이 말 제일 많이 나오죠. 500원인데 여기서 그럼 간이과세는 도대체 일반 과세 계산한 겁니다. 간이과세면 부가세가 얼마일까요? 치킨 한 마리 50원. 싸잖아. 그럼 일반 과세 해야 돼요? 간이과세 해야 돼요? 간이과세 해야죠. 매출이 커졌어. 내 부가세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이야. 근데 간이과세면 얼마죠? 100만 원. 그럼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내가 간이과세 하면 얼마 번 거예요? 900만 원 벌었잖아요. 900만 원. 처음에 일반 과세로 신청하느냐 간이과세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만 알아도 간이과세로 신청하겠죠. 그래서 제가 1부터 얘기했죠. 아무도 당신의 절세를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 국가가 왜 절세를 바라지 않느냐. 세금 많이 들어오면 국가는 좋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 최초 시작은 간이과세를 해요. 그러면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로 신청을 해야 된다. 간이과세가 막연하게 싼 게 아니죠. 일반 과세가 납부해야 될 세금의 10%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있어요. 식당 다르고 미용실 다른 거예요. 치킨 한 마리 부가세가 500원이라고 했는데 식당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에서 50원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용실이면 부가가치율이 30%예요. 그럼 150. 다른 경우 간이과세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되는 지역이 존재해요. 안 되는 건물이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안에 있는 뭐 샵앤샵. 안 되는 건물이 존재한다. 안 되는 지역이 존재하고. 그러면 안 되는 업종은 과연 뭘까? 안 되는 업종. 방금 얘기해서 사치향락. 업종을 구분하는 큰 기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업종이 최종 소비자를 바로 거래하면 간이과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근데 내가 하는 업종이 도매야. 도매면 소매상을 거래하겠죠. 소비자를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업종이 뭘 제조를 해, 뭘 만들어. 그럼 당연히 도매상 가겠죠. 그러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하는 업종이 최종 소비자를 바로 거래할 것 같으면 간이과세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돼요. 단 방금 얘기하신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업종은 안 돼요. 네일샵도 안 되더라고요. 미용실은 되는데 네일샵은 안 돼. 일반 상식하고 배척되는 게 좀. 미용실은 되는데 네일샵은 안 되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네일하는 사람은 되게 과소비 심한 사람들입니다. 법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점포 창업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치킨집을 할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죠?
그럼 제일 먼저 어떤 행동하죠 우리가? 네? 발품 팔죠. 인터넷 검색하든지. 왜? 점포를 계약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하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이 지역이 간이가세가 되는 지역인지 알아보고 가잖아요. 돈 벌려고 창업하잖아요. 근데 간이가세 배제 지역에 또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세무서 가니까 안 된대. 황당. 텍스코디 강의를 듣고 간이가세로 해야지 굳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간이가세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사람들은 절대 배제 건물에 안 들어가겠죠. 왜 간이가세를 무조건 해야 되냐면, 그거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팔면 팔수록, 내가 장사를 잘해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간이가세가 얼마나 유리한지 한번 볼게요. 매출이 5억 5천만 원 발생했어요. 매출 세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장님이 매출이 5억 5천이 발생했는데 세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던 사람이야. 그래서 세금은 이 돈이 중요하다. 맞죠? 이 돈이 있어야 세금이 낮아지잖아. 벌게 쓴 돈.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관심도 전혀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신고 기간이 딱 왔어. 근데 매입세액이 0원이야. 그럼 이 사장님은 부가세 얼마 내야 되죠? 일반 과세자는 5천만 원 내야 돼. 근데 이 사장님이 간이가세야. 그럼 부가세 얼마죠? 500만 원. 둘 다 세무상식이 없었어. 근데 한 사람은 간이가세로 사업자 등록했고 한 사람은 일반 과세로 등록했어. 똑같이 5억 5천 팔아버렸어요. 그럼 간이가세가 얼마 벌었죠? 4,500만 원 번 거예요. 단 하나 잘했죠.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간이가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느낌이 좀 오나요? 왜 간이가세가 매출이 커지면 11억 팔았다고 하잖아요. 11억 팔았으면 매출 세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매입 세액이 빵원이야. 관심 없어가지고. 그럼 부가세 얼마죠? 1억. 간이가세면 1,000만 원. 돈 벌려고 창업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이가세를 무조건요. 그럼 애초에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세무서 전화 한 통 해보고 임대차 발품 팔아보시라. 5억 5천만 원 팔았을 때 일반 과세자면 5천만 원이고 간이가세자면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막상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딱 가보면요, 부가세 빵원이에요. 500도 안 나와. 0원. 왜 빵원인지는 다음 강의 때 가르쳐드릴게요. 간이가세자들이 10억 팔아도 빵원이에요. 심지어 벌기 위해 쓴 돈이 빵원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일반 과세자 1억 낼 때 간이가세자는 빵원. 그럼 조금 더 느낌 오죠? 간이가세자 음식점, 미용실 아니에요. 음식점일 경우에는 1년에 한 10억 팔아도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가세 10원도 안 내. 그래서 간이가세 사업자로 애초에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신고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달이지만 과세기간, 세금을 매기는 기간은 전년도예요. 전년도. 작년에 발생했던 나의 소득을 올해 5월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세금이든지. 1월달에 하는 부가세의 신고기간은 언제일까요? 과세기간. 전년도 7월부터 12월. 그러면 7월에 하는 당해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간이가세가 10억 팔아도 0원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만 있냐? 유리한 게 또 있어요. 1월, 7월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일반 과세자 얘기입니다. 간이과세는요, 1월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세금 신고도. 편하죠?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 이해되죠? 간이과세자들은 1월 달에 부가세 신고 한 번만 해요. 과세 기간이 전년도가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도 적게 나오고, 심지어는 안 나오고, 세금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중요한 거야.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다는 뜻은 이익이 많은, 마진이 많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세무상식이 있어가지고 얘를 잘 제출해도 세금이 내려가지만, 애당초 나는 마진이 좋아. 마진이 좋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100만 원 팔면 99만 원 남는데 만 원만 벌기 위해 쓴 돈인데 그럼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진이 몇 프로인가? 내가 얼마 남나? 일단 이 고민 먼저 하고, 내가 증빙을 좀 덜 챙겨줬나? 이 고민이 선행돼야 될 건데 여기에 많은 세무상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이 공식만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 빼는 게 세금이다.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구나. 그게 부가세든 종소세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익에 대한 세금. 관건은 세금을 줄이는 건 얘가 할 일이죠. 얘를 그냥 제가 일강 때도 얘기 드린 게, 벌게 쓴 돈을 그냥 막 빼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막 빼주는 게. 사업자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라고 하죠. 그
그럼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빼줄까요? 자영업을 하시는 19 이상이요.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막 빼지는 줄 알아. 아닙니다. 현재는 안 빼줘요. 자동으로 알아서. 그러면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확인해야지, 확인.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얘가 빼졌는가 안 빼졌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홈택스 상에서 신고 기간에 확인이 됩니다. 공제가 되고 공제가 안 되고.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뭔가를 지출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공제가 돼 있고 어떤 거는 불공제가 돼 있어. 불공제는 분명히 내가 사업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불공제가 떠 있다고, 맞죠? 그럼 왜 불공제가 떠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고민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불공제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세금을 빼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클릭하면 공제로 바꿔야지. 홈택스 상의 AI는 안 걸러줘요. 공제 불공제가. 이 기준은 제가 나중에 증빙 관련 강의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을 할 거예요. 공제 불공제를 확인하고 바꾸는 액션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절세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본인. 바꾸는 거는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뀌어요. 공제로 바뀌는 순간 세금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대다수 사장님들이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이 일단 90% 이상이고, 그럼 확인을 하는 10%도 요거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은 거기서도 10%예요. 1000명 중에 몇 명만 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강의를 이해를 하신 분들은 1000명 중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어떤 걸 어떻게 바꾸고, 요거는 제가 앞으로 강의가 4번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강의를 좀 요약을 하면, 세금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익이 중요한 거구나. 회계사무실 언제부터 맡길까요? 요 제목이 이래요. 링크거래.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거의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요.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무조건 외부 조정을 받아라. 회계사무실에 맡겨라라고 세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외부 조정 대상자. 우편물이 옵니다. 홈택스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라는 말은 일단 매출이 좀 커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절대 그렇게 발생 안 해요. 음식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4, 5억 정도 팔아야. 그러면 외부 조정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 소리죠. 그 말을 달리해서 하면. 직접 해도 된다. 안 맡겨도 된다는 뜻이죠. 법에서는 일단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검증을 받아. 회계사무실 세무사한테. 검증을 받아서 검증을 받았다는 신고 양식을 제출해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데 외부 조정 대상자가 아니야. 그러면 얼마든지 직접 신고해도 된다 소리. 부가세 계산 아까 너무 쉬웠죠. 심지어 암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왜 맡겨요? 안 맡겨도 된다. 회계사무실 언제부터 거래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가세는 공식이 하나죠. 매출세 빼기 매입세. 이 공식 하나로 부가세 계산은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공식이 조금 많아. 한 4개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보다는 조금 어렵게 보여. 그런 분들 많아요. 부가세는 셀프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맡기고. 종합소득세를 맡길 때 제가 1강 때 이 얘기 드렸죠. 기장료, 조정료, 그리고 요거 말고 또 소모품비. 1년에 세무대리한테 지출하는 비용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 근데 내가 세무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책도 좀 사보고 했지만 부가세 정도는 너무 쉽게 홈택스 들어가서 막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만 너무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거를 쓰면 돼요. 신고 대행 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신고를 대행하는 수수료만 주고 맡기는 거. 그러면 30에서 한 50만 원 주면 돼. 근데 그게 대단히 많은 상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가세는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 때 음식점 같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정도라는 개념만 좀 탑재하고, 그리고 부가세 세액 공제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만 탑재하면 끝나요. 부가세는. 종합소득세는 조금 설명이 길어.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애초에 창업이란 걸 하려고 굳은 마음을 가졌으면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간이과세가 가능한 배제 기준에 대해서 세무서랑 통화해가지고 알고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세는 한 10억 팔아도 0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에 너무 바빠서 세금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큰일 났어.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쓰시라.
1년 동안 맡기지 말고, 맞죠? 또 그만큼 돈을 번게 되는 거죠.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어렵냐? 부가세보다는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면 세금 공부를 내가 조금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책을 구매해서 공부를 한다면 회계사무실을 언제 맡길까요? 라는 말에 대한 답은 외부 조정 대상자로 판명이 나면이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외부 조정 대상자로 판명이 나면 회계사무실에 검증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신고는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만약에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무서 전화해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세무서. 그리고 저자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예를 들어서 2시간 부가세를 사보는데 200쪽 도무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제가 답을 주겠죠. 카톡상. 절세의 주체는 사장님들입니다. 세무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외부 조정을 맡아라. 지금 제 계획은 한 5강, 6강, 2강 정도는 종소세 얘기를 잠깐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나 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만 외부 조정 대상자로 판명을 하면 일단 나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돼. 왜? 매출이 커졌다 소리. 다음 주에 증빙에 관한 강의할 거예요. 매주 오시면 그만큼 배워가니까 뭐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과연 벌기 위해 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떻게 썼을 때 나라에서 세금을 빼주는가에 대해서 일단 공식적인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